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든든한 계좌 지킴이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전문가님. 일주일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은 오늘 의상이 애벌레 아세요, 애벌레? 좀 예쁜 표현 해주세요. 알록달록하면 되게, 무지개도 떠오르는데 왜 애벌레가 뭐죠? 벌레잖아요. 일단 되게 숲에 가면은 되게 보여지는 되게 일자로 된 애벌레 있어요. 다리 많은 거 알죠? 네. 그런 좀 이제 칭찬인가요? 의상인데, 되게 그게, 일단 어떤 의상을 입어도, 네, 제가 살짝 지금 말을 좀 더듬고 있는데, 굉장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좀 살짝 이제 망설여지네요. 괜히 말을 꺼내는 것 그동안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김대명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매매를 이제 잘 이끌어 가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좀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시는 그런 이제 시각과 또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그런 시장의 시각들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매매 자체가. 그래서 방송 이제 제가 오후장에 보면 이제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그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매매를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단타성 매매를 하기도 하고 단타성 매매를 위주로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런 매매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 그런 이제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통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굉장히 어울리는 방송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딱 하루 수요일만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 빼고 나머지 목금은 오후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저마다의 사유로 올라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급등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그 분봉의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이제 해보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이제 방송을 열었었던 그런 취지였었는데 정작 그런 이제 장이 펼쳐지면서 저 또한 또 매매를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이제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은 시장 좀 차라리 이슈 재료 많잖아요. 지금 재료에 관련해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재료에 의해서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또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타성 매매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매매를 하시면 손실 나시는 부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급등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승세는 굉장히 빨라요. 네. 초반 시세 분출은 굉장히 빨리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세 분출이 끝나고 나버리면은 바로 이제 윗꼬리가 또 크게 달리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또는 이제 계속 점진적 상승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제 흐름이 보이다가 네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바로 또 눌러버리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이제 그래도 나름 뭐 매매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뭐 그런 트레이더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매매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기성 매매, 뭐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죠.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시고 저와 함께 방송을 같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TV 밑에 보시면 그 타이틀bar 보이시죠? 종목의 제왕 김대명 네, 비밀번호 2021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거 제 역할이에요. 네. 뺏지 마세요. 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네. 네, 제가 또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저의 어떤 그런 이제 매매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친절하게 노란톡방 참여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네. 빨간불 켰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양시장이 빨갛게 불을 켰었네요. 네, 빨갛게 불을 켰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장이 안 좋은 날은 그러니까 뭐 그날의 어떤 이제 종목들의 분봉의 흐름이나 뭐 급등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하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종목들이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면 저는 웬만하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은 좀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 방송에서도 그랬었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이 자리죠. 네, 이 자리를 이 하락 박스권 때였죠. 네, 여기를 갖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 하락 박스권 셀을 이 하락 박스권을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죠. 이 3,100포인트 대 3,100포인트대를 넘어선다라면은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봐도 되고 또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하락 박스권들을 탈피하면서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아직은 이제 이 3,100포인트대를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그려가고 있지만 자 여기 이 자리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굉장히 돌파하기가 힘든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3,200포인트대 이 자리가 굉장히 돌파하기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마찬가지 이 하락 박스권대를 탈피를 하고 결국에는 천스닥이라고 하죠 요즘. 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그려가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네 전고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돌파했던 이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갔었던 이 돌파하는 이 지수의 상승 흐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한참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자 여기서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있죠. 네 이때 주로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K자형 반등이라 그래가지고 빈익빈 V프라고 그랬죠. 증시에도 빈익빈 V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 뭐 LG전자나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그런 이제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뭐 삼성 SDI나 뭐 그런 종목들이죠. 네, 그런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대형주나 우량주 장세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끌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만 이끌었죠.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가고 그렇게 가는 종목만 가고 대형주들만 움직이고 그 외에
다른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제 말 그대로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양세, 지수만 끌어올리는 양세.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장세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워낙에 지금은 이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대형주들이 워낙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런데도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닥에 미치진 못합니다. 코스닥에 미치진 못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부터 지수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때 주로 뭐가 움직였었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가. 그죠? 코스닥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제약바이오죠. 그죠?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뭐 거의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백신 관련해서 요즘 또 느슨하잖아요. 그럼 전부 죄다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어떤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의 그런 이슈, 솔직히 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방역 당국에서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어떤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뭐 굉장히 뭐 이제 점을 찍게 만드는 그런 이제 투자를 만들면서 그런 또 이제 세력들이 거기에 관련된 주가를 또 끌어올리면서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장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한마디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시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는 또 뭐가 움직였었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다른 테마주들, 그죠? 다른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건설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지수만 좀 끌어올리는, 한마디로 유동성만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지 않게 봐요. 네, 좋지 않게 보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세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이제 한 번씩은 이제 흘러내릴 수도 있는, 크게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코스피 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이제 뭐 현대차나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점에서 지수의 키 맞추기 흐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례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우인 코스닥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피가 좀 이제 뒤따라가는 흐름이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서 대형주 장세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좀 이제 조정세는 나올 것 같다. 지금이 이제 너무 인위적인 지수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테마로 좀 수익을 좀 잘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저는 빨리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시장만 봤을 때는 조정은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장에 먹을 거리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현금화를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재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고, 그런 매매를 임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김수환 아나운서님 웃으시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노란톡방.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김수환 아나운서님이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저한테 잘 토스해 주셨어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조정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하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해봤잖아요. 그럼 네네. 다음 주 대응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다음 주 대응이요. 네. 다음 주 대응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어떤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계신다라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들어왔으면 이제 항상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항상 또 그렇게 재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죠? 매매를 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네,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뭐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었던 건설주들이나 철강주들이나 뭐 이런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었던 그런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회원주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하고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럼 이제 그런 어떻게 해서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죠? 시장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에 먹을거리가 없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제약바이오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뭐 이제 대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적 관련해서 네, 그죠? 실적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다음 주에도 테마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장세,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런 테마주 장세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너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제 후발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뉴페이스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종목들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네. 지금 화면 바로 아래, 네, 거기 종목이장 김대명, 네, 비밀번호 2021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 혼자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이러다가? 저 잊으시면 안 되세요, 전문가님.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김대명 전문가가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위주의 종목들과 아직 덜 오른 테마주에 관심 갖자라고 다음 장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네. 건설 관련주들이 주 초반에 들썩였거든요. 건설주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슈가 뭐 이제 다 공개된 거잖아요. 그죠?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관련해서 건설 경기 이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건설주들은 조금 더 이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좀 이제 조정세가 조금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 되는데,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일성건설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 네, 그런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뭐 그다음에 삼목에스폼이나 뭐 삼일기업공사 같은 그런 종목들 이제 아직 제대로 된 주가의 이제 상승 방향을 이제 뭐 완전히 잡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의 여타에 비해서 다른 이제 크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은 덜 오른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키 맞추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자, 뭐 어찌되었든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항상 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면은 아마도 이 건설 관련해서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던 시점을 공략을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 네, 이런 건설주들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을 또 이제 뚜렷하게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주와 뭐 건자재,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철강 쪽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재료가 아직은 뭐 이제 다 공개가 되었지만 남아 있는 재료는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건설주들은 현재 재료 노출로 조정세가 이어질 수가 있지만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목받을 종목들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건설주, 건자재, 철강재까지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건자재, 건설주, 철강 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세 섹터 중에 굳이 한 섹터를 고르자면 어떤 섹터가 매력적일까요? 일단은 굳이 딱 한 가지만 고를 수는 없어요. 네, 굳이 딱 일단은 네, 굳이 네. 딱 한 가지만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 이제 같이 오를 수밖에 거의 없는 종목이거든요. 같이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쪽 그 테마 자체를 갖다가 이 관련해서는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전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였냐면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네,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또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일 때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여전히 정배열 구간이에요. 여전히 정배열 구간이고 한마디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네, 재료가 이와 관련해서 재료와 함께 주가가 네, 건설 테마에 이제 상승 바람이 불면서 여기에서 또 크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자.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상거래일 연속 나오고 거래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뭐 거의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넘어섰죠. 굉장히 많이 넘어섰는데 자, 상승세는 크고 자, 거래량 매수세는 큰데 여기에서 보시면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세만 강하고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이 종목의 어떤 큰 손들이 좀 많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여전히 매집은 잘 되어 있는데 이미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를 거의 지금 장악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조정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또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성건설 관련해서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 그죠? 급등주들의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승률 30%씩 오르는 뭐 그런 종목들, 막 20%씩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주가 개인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큰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만큼의 상승폭이 뭐 30%씩, 20%씩 막 오르는 종목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올릴 수도 있으면은 10%씩, 15%씩, 20%씩 또 밀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뭐 갑자기 뭐 한 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고, 그죠? 뭐 1,800원대까지도 다시 가격대를 밀어내렸다가 다시 또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항상 이런 이제 급등주들,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가 굉장히 이제 상승폭 자체가 등락폭 자체가 크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비중이 가장 관건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또다시
네, 재료가 또다시 상승을 한다면 또 30%대까지 급등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중을 크게 뭐 한 번에 20%씩 넣어버린다. 그러면 20%씩 넣어가지고 30%까지 상승을 하면은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그죠? 1,000만 원 넣어가지고 30% 급등하면 뭐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30%까지 밀어버린다고 하면은 300만 원 손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급등주들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비중 조절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일단 팁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건설주들 중에서 일성건설은 차트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또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한 만큼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연일 등락률 상위권에 있었어요. 단기적인 네네. 수익을 위해서는 정치 테마주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테마주, 네. 계속 봐야 되죠. 그죠?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윤석열 테마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이런 덕성이나 덕성우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이제 많이 나왔죠. 그죠?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그동안 이제 테마들 보면은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대장주가 그때그때 계속 바뀝니다. 덕성이 이제 이제 대장주를 차지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서현 같은 경우에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또 대장주를 또 차지할 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N 능률이, 그죠? N 능률이 또 대장주를 또 차지할 때도 있고, 그죠? 굉장히 또 그렇게 순서가 대장주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힘들고,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존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었던 덕성이나 이제 서현이나 그다음에 N이 능률 같은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위즈코프나 크라운제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윤석열 테마와 또 이제 엮이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급등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를 또 끌어올리다 보면은, 그죠? 또 거래 정지가 될 테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이제 위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고, 그죠?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을 또 이제 세력들이 또 이제 먹을거리로 삼고 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 또 얼마든지 또 이런 이제 테마주들,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 또 다시 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주코프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크라운제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그죠?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 종목도 지금 테마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여전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 시점에서도 지금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급등 나오고 윗골이 달리고, 그죠? 저가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하단에. 네.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다.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네,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이런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도 이제 급등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급등주들 매매를 많이 하는 성향이고, 그리고 테마주들을 좀 많이 공략하는 성향인데, 자, 이런 시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종목의 재료가,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은 백신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 재료가 계속해서 연일 오른 종목이 또 올라가고 또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매집하고 주가 상승하고 또 여기에서 또 매집하고 또 주가 상승하고 하루 조정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되었는데,
재료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는 이미 노출되었어요. 이게 윤석열 테마 관련해서 주가가 이 종목이 편입이 되었구나. 그죠?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되었는데 왜 자꾸 올라가냐고요. 주가가 왜 자꾸 올라가냐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누군가가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그죠?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건 어떤 누군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의 어떤 그런 이제 주가를, 네, 그죠?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또 그런 시점에서 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쉬어간다라면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결국에는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나 급등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 거래량을 통한 아니면 이제 주가의 추세를 통한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면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의 재료가 무슨 재료가 있다. 뭐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뭐 어떤 업종들, 뭐 건설주들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뭐 건설주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뭐 그런 재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전문가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 종목을 정말 사고 싶네. 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주가라는 게 가는 건 가고 또 맞는 건 맞고 또 틀린 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얼마 전에 뭐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어서 가지고 이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또 이제 삼성전자를 또 괜히 많이 또 이제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이 또 많으신데, 정작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진 않죠. 그죠?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새만 만들고 있지 올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은 또 이제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 관련해서, 그죠?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 이건 LG화학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볼게요. 이때도 이제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죠? 네, 합의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중재에 나섰었고,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재료 자체가 굉장히 또 이제 튼튼했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한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부터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작 LG화학이 더 많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당일의 어떤 그런 이제 상승 흐름은 굉장히 또 이제 미비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반등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게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매매라는 게 입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매매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매매는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매매는 손가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 업황이나 어떤 그런 이제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대치에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정작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김은상 아나운서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2021-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는 대장주가 자주 바뀌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관심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가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지난 주말에 합의 소식이 있었지만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큰 상승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삼성, 네. SDI까지 배터리 3대 장주들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네, 이런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죠? 단기적인 부분으로 뭐 이제 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최근에 본다라면은 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분할 관련해서 또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GM과 손잡고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또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지금 양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죠?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치를 좀 걸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운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그리고 이런 이제 전망이 좀 뚜렷하고 또 기업이 좀 튼튼한 종목들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투자로 이제 관점을 보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터리 주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길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LG가 다음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네.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입하는 거요. 네. 지금 진입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네. 못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연소성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장세예요. 지금이. 네, 연소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장세. 아까 전에도 제가 위즈코프 같은 종목들을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연속성이 여기 이제 LG에도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죠. 연속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다만 지금 여기 이 11만 5천 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왜 저항을 받고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게 뭐 꼭 이런 자리에서 꼭 저항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서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뭐 이날 같은 경우 14%밖에 안 올랐죠. 그죠? 뭐 20%대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종목이 뭐 14%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왜 14%에서 여기에서 상승을 멈추고 또 밀렸나.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정고점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보면은 주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차트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 자리만 오면은 이 종목은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물론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연소성이 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연소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저항받고 지금 밀리는 시점이잖아요. 자, 밀리는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어떤 그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셔야 되냐면은 자, 추가적인 바로 네, 그죠? 추가적인 연소성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대 뭐 10만 원대 구간까지 이 자리까지 보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시고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오르는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 종목이 더 올라갈까봐. 그죠?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한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서 이 주가가 올라가네, LG가 올라가네, 그런 재료가 있구나. 자, 여기에서 샀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을 받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연속성을 나타내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 양봉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 매수를 하다라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주가가 흘러내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주가라는 게 항상, 자, 여러분들 침팬지 매매라는 거 아시죠? 침팬지 매매. 그죠? 주가는 뭐예요? 내려가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침팬지 매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다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죠?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좀 조정을 보이고 조정받을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눌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신다라면은 대응을 하기에도 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미 싼 가격대에서 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나온다라면 바로 짧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저점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 자체의 종목들이 손실이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종목 미리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다는 조금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9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오는 5월 27일에 인적 분할 재상장할 예정인데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를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이번 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다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전에 우리 김은상 아나운서님.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아까 제가 애벌레라고 해서 지금 잘못 저한테 지금 들으셨어요. 네, 애벌레라고 해서 지금 제가 저한테 지금 복수하시는 거죠,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3부에서 한번, 네,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3부에서 한번 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방금 하셨던 또 질문이 제약바이오였었나요? 제약바이오 네네, 뭐요?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요. 네네. 네, 진단키트도 많이 움직였고 또 온라인 네. 교육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네네.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 섹터를 네네. 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때문에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연일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제약바이오라고 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끌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약바이오의 붐을 일으켰었던 것 자체가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종목 고르기, 그러니까 그런 백신을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에 좀 수급이 좀 많이 쏠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또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관련주들은 앞으로 한 번 정도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또 많게는 또 2번까지 정도의 추가적인 또 이제 강세가 또 계속해서 좀 펼쳐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그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제일 먼저 이런 거품이 꺼지면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 백신 관련해서 이 백신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들을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요.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 자체가 지금 이런 종목들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락세가 또 이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자. 네,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관심을,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을 제대로 보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백신 관련주들 여러분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게 좋고, 지금 너무 위험해요. 이건 너무 위험하고, 차라리 다른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이제 반영을 해서 다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교육주들이나 뭐 그런 이제 다른 테마들, 진단키트 관련 테마들, 뭐 그런 테마들을 오히려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백신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은 나올 수가 있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끈 만큼 그만큼 또 지수가 조정받을 때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금 뒤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021-2010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